고환율이 수출 기업에게 호재라는 이야기도 이제는 옛말이라고 합니다. 수출 기업조차도 그 수출하는 상품을 원재료는 분명히 수입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 국내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이제 또 만들어야 되는 것들인데, 결국에는 원재료 이 부담 등 여러 가지들 때문에 결국 이 수출하는 기업들도 마냥 호재다, 괜찮다, 이득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고 하네요. 이런 걸 볼 때 원달러 환율 급등이 이 전방위적으로 우리네 삶에 이 직격탄을 이렇게 내보이는 것 같습니다. 걱정이 많이 되고 많이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죠.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어안이 벙벙합니다. 왜냐, 이 물가가 오르는 것들이 갑자기 눈에 보일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. 그리고 워낙 계엄령이나 탄핵 국면이나 최근에 있었던 그 항공기 사고나 너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많이 계속 이제 겪다 보니까 이 물가가 올라가는 그 정도는 좀 더 느리게 이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사람들이 대려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전쟁통에 총알이 빗발치는데 어디 부딪혀가지고 상처나면은 그 상처난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거잖아요. 이 전쟁통에 한 이틀 3일 잠 못 자서 눈이 충혈되는 거 가지고 큰일 났다고 얘기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지금은 그냥 거의 이 충격이 여기저기서 너무 뻥뻥 터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작은 일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무디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작은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.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,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험한 시기를 견뎌내야 되나 라는 걱정도 계속 되죠. 그런 걱정이 당연한 겁니다. 왜냐, 워낙 지금은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건데, 그 당연함조차 이제는 그냥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거죠.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,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. 지금 당장도 이 물가가 높다라는 걸 느끼는데 부담이 큰데, 이게 한두 달, 세 달 뒤쯤에 가격이 5% 오르고 10% 오르고 20% 오르면 이걸 어떻게 견디려나, 어떻게 감당하려나 라는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죠. 그런 걱정들,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며 살고 있습니다.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? 월급을 많이 받는 고액 연봉의 직장인들도 지금은 사는 게 그다지 풍족하고 여유로운 것 같지 않습니다. 지인들 중에서 1억 5천 받고 2억 받는 친구들, 부러움의 대상이죠. 근데 그런 친구들조차 아주 여유롭다, 아주 풍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제각각 각자의 사정이나 사항들이 있는 거죠.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. 이런 거죠. 내가 700 버는데 옆에 있는 녀석은 1200 번데, 이러면 그 친구는 훨씬 더 살아가는 게 좀 여유롭겠다,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, 그건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. 어떤 친구는 300을 벌지만 그 친구의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이 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. 시골에서 쌀하고 반찬거리 다 보내주시고, 아이들은 크게 학원 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 잘하고 해서 이 학원비도 적게 들어가고 먹고 하는데도 크게 생활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러면 되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. 월급을 적게 받아서 야근도 안 하고 좀 근무하는 시간도 좀 규칙적이고 좀 워라밸이 지켜지고 이러면 어쩌면 그 친구가 훨씬 더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더 잘 살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. 연봉을 1억 5천 받고 1억 8천 받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어들인 돈이 좀 더 적다라는 생각에, 더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더 이제 빡세게 움직이고 더 이제 호들갑을 들고 투기랍시고 투자랍시고 투기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돈을 더 벌어도 행복한 게 아니고 더 피폐해지고 더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것들 보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, 사람들 다 제각각 각자의 처지에 따라 각자 고충과 고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.
함부로 겉모습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가 꽤나 힘들고 꽤나 어렵다라는 것들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살아가는 게 참으로 빡빡합니다. 이 빡빡한 시대를, 이 시기를 어떻게 잘 견디고 어떻게 잘 극복할지를 잘 궁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지금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참 돈 많이 벌고 싶죠. 저도 회사에서도 연봉을 뭐 1억 5천, 1억 8천, 2억 이렇게 해서 실수령액으로 뭐 1,000만원, 1,100만원 뭐 이렇게 받고 싶어요. 근데 그렇게 받으면 오래오래 다닐 수 있을까요? 냉정하게 봤을 때 월급 많이 받으면 오래오래 다니기 어렵습니다. 언제 어느 때든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정말 예민하게 지내야 되고, 또 수시로 이제 궁지로 내몰리는, 속된 말로 얘기하는 계약 만료로 집에 가야 되는 일이 계속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가는 거 길게 만년가장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부쩍 듭니다. 험한 시대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되게 힘겹고 되게 많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다 보니 더욱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.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든 좀 잘 살아내야 되는데, 잘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? 라는 고민, 걱정 이런 것들이 당연히 들죠. 그러는 중에 우리는 또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. 세상에 정답 없고 각자 나름의 처지에서 고군분투하고 또 각자 해법을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. 뭐가 정답인지 요즘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 건지, 엉뚱한 방향으로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지, 과연 극복할 수 있는 건지 라는 이 걱정이나 두려움이 생길 때가 많다라는 것. 그래서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.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런 힘든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잘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요즘 와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봅니다. 최악의 경우에 놓일 수도 있으니 언제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좀 더 감사하고 고마워할 거리들도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. 나만 되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나만 되게 시궁창 같지만 잘 둘러보면 나보다 훨씬 더 어렵고 되게 쉽지 않은 처지에 놓여 있는 이들도 많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내가 잘할 수 있는 것,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, 또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지켜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 이상입니다.